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와, 와, 다 안녕.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그 보문역의 맛집인 언니네 반점을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줄입니다. 와, 거기 진짜 와. 맛있다고 했었잖아. 맞아요. 맨날 배달만 시켜 먹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제의 도시 부여공주 가족여행을 다녀온 소시입니다. 와, 여행 갔다 왔구나. 수학여행처럼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애 공연을 보고 온 콩입니다. 최애 공연? 최애 하는 분의 공연을 보고 오. 왔습니다. 어디서요? 얘기 마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쪽파리와의 전쟁에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다치입니다. 진짜 너무 혐오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늘 멍은 사정이 생겨서 한 주 쉬어갑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다들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맨날 배달만 시켜 먹던 맛집이 있었거든요. 고려대 쪽이어서 고려대 학생이 아니면 여기를 갈 일이 없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가까워서 배달은 되게 많이 시켜 먹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팀 프로젝트 하면서 보문 쪽에서 만났거든요. 취준생들한테 무료로 열려있는 카페가 있어서 갔다가 밥을 뭘 먹을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기가 맛있다고 한번 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내부 수리를 한다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기대감과 아쉬움이 커가지고 지난주에 꼭 갔거든요. 밥을 3종류를 시켜 먹었어요. 3명이서. 근데 진짜 다 맛있는 거예요.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저 요새 맨날 먹는 걸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제 근황 소식을. 근데 진짜 맛있었고 혹시라도 여기에 가실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그 고려대 언니네 반점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장향담보라고 약간 오므라이스 안에 다진 고기 넣은 것 같은 그런 요리랑 군고지딩 덮밥이라고 닭고기를 약간 찹쌀가루 같은 거에 튀겨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탕수육 소스 같은 거에 같이 좀 볶은 요리를 덮밥으로 한 거랑 토마토 계란 볶음면 이렇게 3개 먹었거든요. 진짜 하나도 버릴 음식이 없었어요. 90년대 아이들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갈까요? 거기로? 회식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갈 때 많아. 그때 알려준 성수역에 있는 그 맛집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다 가야 되는데 지금 바빠요. 스케줄이 바쁘다 바빠. 솥은 아까 여행 갔다고 했는데 가족여행으로 그때 저번에 열기구 타러 부여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아쉽게 안 좋아가지고 경비행기랑 열기구를 다 못 타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백제 문화 탐방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의도치 않게 수학여행처럼 가족들끼리 백제 역사를 다시 보면서 근데 그것도 재밌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수학여행 가서 막 박물관 가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다 커서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 최애를 어제 바로 따끈따끈하게 만나고 왔는데 그 첼로 키시는 홍진호 씨 좋아한다고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그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 모던 첼로라고 첼로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냉큼 사서 보고 왔는데 진짜 최애랑 함께하면 클래식도 즐겁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아니 아까 저는 최애라길래 워낙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경훈 씨를 보고 온 걸까? NCT를 보고 온 걸까? 이랬는데 첼로 연주자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 네. 첼로 키실 때마다 약간 너무 전 다른 데로 빠져서 첼로 키실 때마다 그 목선이 너무 유려해서 너무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분의 그 선을. 그 너무 너무 불손한 거 아니야? 다들 그거를 몰입하고 보셨을 거예요. 음악이 거기에- 아니라 이 그분 혼자만 하는 공연은 아니고 중간에 이진아 씨랑 선우정아님 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가셨는데 되게 좋았고 중간에 물론 제가 클래식 잘 모르고 하니까 약간 스르륵 잠이 살짝 올 뻔한 그 모먼트가 있긴 했지만 역시 최애의 선과 함께면 극복할 수 있다. 네, 되게 즐거웠고 끝나고 팬 사인회도 잠깐 해주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무지 그 줄을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줄이 길어서 그래서 네, 후다닥 그냥 나왔지만 네, 즐거웠습니다. 되게 불손하네요. 근데 방금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진짜 잘생기시긴 하셨네요. 그쵸. 약간 그분 별명이 교수님이신데 실제로 교수님이시거든요. 대학에서 혼나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약간 교수님 처음으로 너무 진짜 멋있어. 불쏘네. 너무 불쏘네. 진짜 학점으로 한번 웹소설을 맞아보고 너무 싶고. 그냥 웹소설 제목 이런 거 아니야? 첼로 교수님께 혼났다. 너무 근데 그거는 너무 약간 위험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전쟁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쟁 잘 이기고 아니, 계신가요? 이게 저도 이제 최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여름철에 워낙 초파리가 이제 자주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정말 음식물 그때그때 버리고 막 그 수채구멍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좋다길래 그걸 하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얘네가 제가 컴퓨터를 할 때만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한두 마리씩.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약간 지능이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근데 얘네도 사람의 이산화탄소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일하는데 방해되고 하니까 초파리 싹이라는 그 홈키퍼에서 나온 그거를 막 뿌리니까 내가 너무 어지러운 거야. 이게 벌레 약이니까. 그래서 한 1, 2주 지금도 아직 사실 좀 불안한 상태 여기서 이제 컴퓨터 앞에 있으면 왠지 또 날라들 것 같고 되게 이게 오래되니까 힘들더라고요. PTSD 생길 것 같아. 이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트랩 있지 관리를. 않아요? 막 그렇게 약간 그 맞아. 유튜브 같은데 보이는 끈끈이. 그것도 해놨는데도 뭔가 안 잡히는 애들이 한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 참 신기하네. 여름에는 항상 벌레가 큰일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는 건연벌레랑 싸웠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되게 검색해보진 마세요. 네, 그런 초파리류의 그런 벌레인데 걔도 여름에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벌레는 디퓨저를 좋아하는 벌레여가지고 디퓨저를 이렇게 다 버렸거든요. 싹 다. 그래서 다들 여름을 빨리 지나가야 전쟁에 이길 것 같은. 이제 입추라고 하니까 금방 사라지겠네요. 그래도. 네, 제발 그래 보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곧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쳐서 매직.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저희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으신 소재가 있다면 90kid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모두 각자 좋아하는 최애 장르들 있잖아요. 내가 애정하는 장르에 과몰입하는 게 요즘 말하는 진정한 힐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 각자 성향이 또 조금씩 달라서 각자 좋아하는 분야들도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인 이른바 최애 장르를 서로에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에게 영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누가 제일 영업을 잘했을지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과몰입하게 되는 장르, 뭐 취미, 뭐 놀거리 이런 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저는 센 걸 좋아해요. 고구마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먼치킨.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약간 마블 장르처럼 주인공이 항상 무조건 이기고 짱 세야 되고 고구마 구간이 없어야 돼. 막 절대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막 비굴하거나 이런 거 견딜 수 없고 아이돌을 좋아할 때도 제일 잘하는 사람,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메인 보컬 아니면 좋아할 수 없어. 그 장르에 가장 노래를 제일 잘하거나 뭐 약간 그런 류를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지? 저는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약간
선비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세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제 이상형이 한때 옵티머스 프라임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선비 느낌이랑 너무 먼데요?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선비만 어울리는 되게 아니야, 좀 있어. 뭔 말인지 알 것 어, 같은데? 있어? 그런 어.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엔 한산 봐도 약간 장, 이순신 장군. 장군 약간 그런 뭔가 자기만의 신념과 정의가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 비보이 크루들 나와서 배틀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박재범 씨 근데 나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쇼다운, 쇼다운, 쇼다운이라는 쇼다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진조 크루라는 크루 부천시의 그런 유명한 크루가 있는데 거기에 대장분이 진짜 선비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막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최고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스스로를 막 다그쳐 가면서 뭔가 이뤄내는 스타일이셨는데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성격, 꼰대는 아닌데 그 선비 같은 그 성격이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모니카 씨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따지면 어. 되게 자기 기준이 확고하게 있고 엄청 자기 관리 철저하고 좀 맞아요, 옛날 윤호윤호 씨 같은 그런 맞아요. 맞죠? 뭔가 열정은 윤여은 씨만큼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자기만의 그런 기준 이런 게 좀 있는 캐릭터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과몰입하게 되는 장르 생각해 보면 약간 저는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르를 약간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막 빨간머리 앤이나 그런 거 추천해드렸던 것처럼 좀 약간 근데 저는 짱 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좀 부족하고 좀 약간 우당탕탕해도 좀 성장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가 원래부터 센 게 아니라 먼치킨이 아니라 좀 애가 부족하고 막 말갈량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뭔가 사랑 안에서 커가고 이러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하고 푹 빠져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콩이랑 반대로 오히려 짱 센 애들 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 좀 소외된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그룹에서도 제일 비인기 조금 이제 인기 좀 덜 받는 관심 덜 받는 애들한테 오히려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인기 많은 애들한테는 어차피 내가 좋아해도 이거는 잘 닿지 않을 느낌이고, 네. 아니, 물론 그게 그렇다고 덜 인기 있다고 닿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조금 배제된 사람들한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약간 INFP 감성이 이어지는 그게 있네요. 약간 그거랑 MBTI랑 또 역절. 그러니까 조셉 쳐다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럴 약간 수도 있어. 그런 나 감성. 수록곡 감성 이런 감성. 거. 따숩다. 진짜 따숩다. 둘은 어떤 감성 좋아하나요? 저는 약간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웹툰을 기준으로 장르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좀 자주 보는 게 웹툰이어서. 근데 저는 공포나 스릴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딱히 귀신 같은 거를 안 믿어서 그런지 그냥 이게 되게 허무맹랑한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지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거나 아니면 봤던 걸 보면 뭐 불청객, 기묘한 만화, 똑 닮은 딸, 뭐 타인은 지옥이다, 이나의 마법서랍, 기기괴괴 막 약간 요런 스타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스릴러기는 한데 뭔가 현실에서 진짜 조금 겪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요새는 로맨스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좀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을 2D로라도 보고 싶어서 약간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뭐 이런 거나 저번에 들었던 그거인 것 같아. 그 진짜 웹소설 회차에서. 재밌어요. 끝났어요. 이거 진짜 이제 아쉽네. 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는 것까지는 보여줬거든요. 번외편으로.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연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 그냥 거기서 그쳐버린 게 아쉽고 그거랑 요새 조조 코믹스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장르의 특징이라고 뭔가 딱 한 가지로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재밌으면 보는 것 같고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공포 스릴러나 아니면 로맨스 이렇게 두 가지를 봐서 가끔 그 로맨스 스릴러 작품이 나오면 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다 다르네요. 좋아하는 결이 진짜 이렇게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걸 느끼며 느끼게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각자 가지고 있는 장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얘기를 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장르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보자면 제가 잡덕이라 너무 많지만 경연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해요. 뭐 싱어게인이라던가 그 제가 보러 갔다던 홍진호 씨도 그 슈퍼밴드 보면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퍼밴드나 뭐 수우파도 전 다 봤고 그 프로듀스 101 시리즈들도 다 봤는데 이런 경연 프로그램 최근엔 안 하지만 또 시작하게 되면 또 바로 구입해서 볼 것 같은 주식인데 전 이것도 되게 짱센 캐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반대로도 봐요. 그러니까 완결? 그 1회부터 안 볼 경우에는 결과를 이미 봐요. 이렇게 스포를. 그럼 결론을 보고 아, 이 사람이 1등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을 마음속에 약간 점지해 두고 1회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점지해 둔 최애처럼 아, 이 사람이 1등 할 거니까 좀 어떻게 풀리려나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1등 하게 되는 사람을 좀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렇게 즐기는 경우도 있고 슈퍼밴드 같은 경우도 그 홍진호 씨 좋아하게 된 게 그분이 약간 거의 첼로계 거의 넘사벽 그냥 카드 같은 존재여가지고 아, 이 사람을 좀 파면 1등 할 것 같다 약간 이러면 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 같은 경우도 아이돌 주식들도 무조건 그 멤버가 노래를 잘 하지 않으면 식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실력이 없는 모먼트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 모먼트나 이런 게 나오면 약 삭 식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실력을 좀 뽐내는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NCT에서도 그 해찬 씨를 되게 좋아했었고 가장 노래를 좀 잘했던 분이어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치킨적인 모먼트가 무조건 있어야 약간 그거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식을.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빠져있다는 그 웹소설 쪽도 무조건 주인공이 세지 않으면 찌질한 모먼트들이 보이면 약간 읽다가 말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최근에 보고 있다는 그 데뷔 못하면 죽는 병도 주인공이 거의 지금 완벽하거든요. 근데 갑벽 모든 걸 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닷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약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금 배제된 것들 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영화 중에서도 탑건이랑 그 한산 뭐 토르 이런 게 엄청 화제인 와중에 헤어질 결심이 되게 숨은 이제 화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론 다른 이제 관객 수로는 되게 적지만 되게 그거에 과몰입하게 되는 덕후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제 헤어질 결심 보고도 와 이거는 뭔가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 아 이건 뭔가 나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희열이 있다 그럴까요? 수록곡 그래서 18번 저도 감성. 그래서 저도 꽁처럼 오디션 프로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쇼미더머니나 전 힙합 오디션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도 우승하는 애들보다는 항상 한 4위까지 하는 3, 다 진짜 4위권 다르다. 애들. 그러니까 취향이 되게 다르네. 항상 보면 내가 응원하는 애들은 한 4위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1등은 못해. 저는 오히려 엄청 뛰어나면 정이 잘 안 가는 스타일? 막 엄청 완벽하고 뛰어난 것보다 그냥 한 3, 4위 정도의 수준이면서 매력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원래 저도 그런 우정, 성장 이런 거 좋아해서 해리포터 시리즈도 그래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도 전편 다 좋아하고 그 마블에서도 마블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스파이더맨 같은 좀 청소년기의 마블 느낌? 히어로 느낌? 실수하고 이래도 좀 나중에는 나아지는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요즘
마블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음,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다음 세대 친구들? 다음 세대에 그 호크아이 2세대도 나오고 그 미즈 어, 마블이라고 그 친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 히어로들이 점점 등장하는데 이게 원래 팬들은 좀 유치해졌다고 좀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전 귀엽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요즘 선비 캐릭터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거의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제 옛날로 가야 되거든요, 자꾸. 세종대왕 이순신 돌아가야 장군님. 되는구나. 네,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한산이 개봉을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왔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보고 오시고 나서 장군님이 말씀이 너무 없으시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원래 모든 한 번쯤은 봤으면 재방송 절대 안 보고 영화 다시 보고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항상 보고 나니까 아 이런 캐릭터 맞아 너무 소중했어 이러면서 제가 명량을 다시 봤어요. 인생 처음으로 다시 본 영화예요. 그래서 너무 또 한산은 약간 전술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면 명량을 다시 보니까 저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겼네 이러면서 약간 의도치 않은 국뽕과 함께 너무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 캐릭터 자체가 선비 캐릭터가 요즘에 흔치 않아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진조크루의 그 분도 또 보다 보니까 월드컵 맞나? 그 비보잉도 이제 월드컵 종목이 뭐 되네 만해서 국가대표분들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계속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볼 것 같고 저도 약간 압도적인 실력 이런 거를 확실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보잉을 보면은 자기만의 시그니처 무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해요.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좋아가지고 아마 최근에 꽂힌 거는 그 두 개라서 계속 비보잉을 팔로우 해가면서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의 시그니처는 뭐였지? 막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선비와 힙함이 공존하기는 좀 어려운데, 굉장히 어, 어렵죠. 어, 보물 같은 분이네요. 네, 네, 완전 꽂혔습니다. 그래서. 음, 줄은? 저는 아까 그 웹툰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스릴러물 웹툰을 좀 자주 보는 편이고, 이제 요새 저는 넷플릭스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좀 자주 나오진 않고, 요새는 뭐 우영우라든지 좀 뭐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좀 재밌게 봤던 제 장르에 맞는 드라마는 너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의 모든 것? 네, 알아요, 알아요. 유라고 사이코패스 이야기거든요. 음. 근데 이게 그 주인공이 예전에 가십걸의 주인공 남자애 기억나세요? 댄? 네네. 네, 그 이거 얼굴 보면 바로 알 텐데. 맞아요. 이 음, 사람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서점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멀쩡하고 친절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그 사이코패스 스토커인 거예요. 자기가 한 여자한테 빠지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내고 근데 이게 되게 교묘하게 알아내서 사람들한테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에 빠지면 그 여자의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사귀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귀는 남자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도 쓰레기면서 그러면서 이 남자를 대신 그 여자 대신 처치를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되게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가 또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보면 진짜 쫄깃쫄깃하고 일단 그래서 이 악인들이 굉장히 또 똑똑해야 이 드라마가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장르를 좀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 미드 너의 모든 것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다큐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땐 살짝 스릴러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실제 스릴러는 아니지만 약간 소셜 딜레마라든지 아니면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이걸 최근에 봤는데 이 미국의 다큐들이 이 어떤 현상을 두고 이거를 계속 파헤치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약간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미국 다큐도 요새 조금 간간히 챙겨보는 편이에요. 맞아, 생각보다 무서운 걸 잘 보나 보다. 그러니까 장르가 진짜 다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서 신기하기도 한데 이게 다 비슷한 결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는 내가 진짜 지금 영업하고 싶은 여러분들 서로에게 영업한다 생각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를 소개해드리는 타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전 계속 아까부터 근황부터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그 슈퍼밴드 1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문제가 제가 경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경연 프로그램을 먼치킨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1등한 팀이 좋다고. 근데 그 웃긴 게 그 사람이 1등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 건 아니야. 약간 그 1등하기 전까지가 재밌어요. 그 경연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막 서사나 막 잡담 이런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프로듀스 101으로 친다면 1, 2회를 제일 좋아하고 그 1, 2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마음에 담아두긴 하지만 그 사람이 굳이 1등하는 그 결승 그 장면까지 별로 보고 싶진 않다. 약간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스우파 볼 때도 허니제이 씨를 제일 좋아하긴 했는데 그분이 1등을 했잖아요. 근데 결승은 안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 1, 2회 때 활약하는 모먼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슈퍼밴드 1을 한 8강 전까지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유려한 그분의 턱선과 아름다운 첼로 선율을 마음껏 보실 수 있고 특히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좀 1등하는 팀이지만 팀으로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 서로 나누는 잡담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막 경연 이렇게 있으면 또 되게 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어서 이런 거를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좀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입덕해서 같이 저와 함께 첼로 공연을 보러 다니면 좋겠네요. 첼로의 섹시함에 함께 빠질 수 있게 8강 전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사람의 섹시함이 뭐냐고요. 사람의 섹시함이 첼로를 킬 때 그분의 그 심지어 그날 되게 반짝이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활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반짝하면서 턱선이 착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8강 전까지 보셔야 돼요. 그 제일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링크 공유해 주시면 한번 제가 가장 입덕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8강 전에 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밖에 없는데 그분이 첼로를 킬 때 멤버분들이 한 명씩 첼로에 달라붙어서 첼로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첼로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공연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 첼로가 값비싸기 때문에 그분은 무척 싫어했다는 후문을 들었지만 되게 성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네. 제가 첼로를 좋아하는지 그 첼로를 키시는 그분을 좋아하는지 약간 헷갈리는 수준인데 네 어쨌든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의 메인 잡도 물론 멋있지만 그 뒷얘기 듣는 것들 좋아해서 뭐 최애가 생기면 뭐 그 사람들의 뒷얘기라던가 뭐 요즘에 많잖아요. 네이버 나우나 뭐 그런 약간 스타분들 라이브 하는 방송이나 뭐 인스타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좋아해서 너무 TMI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첼로 키시는 분이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베티다.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좀 메이저인데 마이너한 취향이다. 메이저 중에 가장 마이너한 취향이다. 뭔가 이런 느낌 받고 있어요. 어쨌든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닷은 뭐 영업하고 싶은 장르가 있나요? 저희에게? 장르 같이 보고 싶은 것 아니면 뭐 프로그램? 저는 다들 혹시 헤어질 결심 보셨나요? 나 아직 못 봤어. 관이 별로 없어요. 봤어요. 네,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꽤 많고 그냥 좀 대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딴 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어질 결심은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 같아서 좀 뭐랄까 약간 되게 예쁘거든요, 영화 화면들이. 그리고 그 화면 구도나 거기에
들어있는 상징성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끝나고 나서 이거를 분석해놓은 글도 되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는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한번 보고 나서 그런 거 곱씹어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최근에는 네, 헤어질 결심 꼭 봐보셨으면 좋겠고 넷플릭스에서 저는 그 빨간 머리 앤 시리즈 예전부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런 그 시대의 고전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시대인데 외국 서양에서 이제 서양의 사극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막 그 진짜 말 타고 다니고 막 우유 짜서 먹고 이러는 게 뭔가 신기하면서 좀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목가적인 그런 느낌? 아, 되게 현생을 좀 잊고 아 저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던 시대가 있었지 이러면서 더 힐링도 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엄청 그런 식으로 놀아요. 막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우린 지금 여기서 엄청 스마트폰에 막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진짜 숲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나무 타고 놀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 좀 힐링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잔잔한 그런 느낌을 잔잔한 그런 좋아하는군요. 느낌. 네. 그 아까 제가 쇼다운 재밌게 봐서 좀 영업을 좀 더 해드리자면 일단은 그 엠넷식의 편집이 아니고 서로 약간 멋있게 배틀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비보잉이 보통 다 배틀을 하니까 막 엄청 자극적인 편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서로의 째려보는 눈빛 약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거의 없이 정말 딱 실력만으로 붙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좋고 그리고 아까 시그니처 말씀드렸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아, 저 동작을 어떻게 하지? 발이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돌지? 약간 이런 저 사람의 몸은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팀이 단체로 근무 같이 하는 거 있어요. 브레이킹에서. 그것도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엄청 참신하고 막 혼자 나왔다가 갑자기 여럿이서 나왔다가 막 저런 걸 퍼포먼스를 어떻게 다 짜지? 막 이러는데 그것도 실력인 거예요. 그런 짜고 언제 나오고 들어가고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거 지켜보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너무 막 경연은 좋고 막 퍼포먼스 좋은데 그런 편집이 싫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엠넷식 편집 싫다. 약간 하시는 분들 쇼다운 추천드리고 영화 한산도 뭐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한산을 보고 나서 명량을 보니까 그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캐릭터가 옛날엔 이래 뭐지? 한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아, 훗날에 명량의 그 캐릭터가 얘야? 약간 이 보는 맛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캐스팅이 많이 달라서 왜 명량에서 저렇게 됐지? 이 젊고 예쁜 사람이 나이가 저렇게 들었구나. 막 약간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서 한산을 보고 나서 명량을 또 보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이어지는 게 명량이 뒤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명량 봐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사실 선비 느낌은 선비. 저한테는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실 난 술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뭔가 근데 술이라 하면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영업할 만한 사람이 여기 중에 없구나. 좋아해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그런 취향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근데 선비 느낌의 술이라 함은 그 술 성분표 뒤를 보시면 물, 뭐 누룩, 효모, 효소 몇 가지가 안 들어가야 돼. 향 첨가 안 되고요. 색소 첨가, 과당 첨가 이런 거 안 돼요. 순수한. 물이 주재료고 이제 뭐 그런 몇 가지가 없다 이러면은 좋은 술이라서 저는 그래서 보통 위스키 먹거나 전통주 먹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전통주 중에서 이게 도수가 또 높아야 돼. 순수한 술이면 그렇게 탄산 안 돼요. 약간 순수하게 도수 알코올의 느낌은 그 느낌으로 저에게는 그 정도의 느낌? 선비 느낌을 계속 가져가자면 감히 술에 장난질을 쳐선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거 탄산 이런 바닷물로 거 장난질, 탄산으로 장난질, 그 술의 맛을 본질을 흐리는 의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선비 거는 같다. 뭐 거의 영상 흥선대원군인데 지금 거의 세국전 정책을 세워야 돼. 척화비를 세운다고요, 술에? 최근에 문명특급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저럴 것 같아 뭔가. 맞아. 어. 최근에 문명특급 보는데 제재 씨랑 임시완 씨가 얘기할 때 막 진짜 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위스키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부르게 뭐 딴 거 먹을 필요 없고 위스키면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시 생각났어요, 보는데. 저는 또 이거 술과 음식의 조합도 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생각하거든요. 너는 이 그래서 주제를 잘못 처음에 시작했어. 술부터 시작했어야지. 야, 이게 근데 콘텐츠 술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나도. 진짜? 진짜? 나는 그냥 힘들어서 예시를 잘못 들었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여가지고 예시를 다양하게 줄 장르라 걸. 어, 사실 맞아. 소세 최애는 장르는 술인데. 술이죠 술. 그니까. 그쵸. 어쨌든 저 이따 키템에서 또 술 시켜드릴 테니까 너무 그때 좋다. 조금 더 좋아요. 얘기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 너의 모든 것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포나 스릴러의 묘미는 그거잖아요.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그 뭔가 불안함에서 오는 쫄깃함? 심장이 막 쫄깃해지는 거? 그래서 뭔가 반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이 내용의 약간 결론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되게 재밌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전부일까? 그 이면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걸 상상하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그 너의 모든 것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시즌 3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즌 나올 때마다 진짜 빨리빨리 챙겨보면서 봤는데, 시즌 1을 다시 예전에 최근에 봤었는데,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간 지금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기는 하는데 여름의 공포 그 오싹함을 느껴보고 싶고 약간 좀 그 긴장감 이런 걸 느껴보고 싶다면 저는 너의 모든 것 꼭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스릴러까지는 아닌데 저도 약간 드라마 같은 것도 좋아하기는 해서 근데 대신에 저는 너무 약간 장밋빛 미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게 끝나고 이런 거는 그냥 제 타입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나의 해방일지도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났잖아요. 그냥 뭐 이거 끝난 건가? 뭔가 결론이 안 난 것처럼 각자 그냥 인생 살면서 끝나는 그런 거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뭔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아해서 네. 그 지금 끝난 웹툰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푸시오프나 집이 없어 약간 이런 집이 없어. 분위기의 네, 그런 웹툰도 좀 좋아해서 네, 좀 다 좀 섞여 있기는 한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집이 없어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 있는 주인공들의 관계성도 진짜 너무 네, 보다 보면 몰입이 돼 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쓰레기라고 욕했던 애를 엄청나게 응원하게 된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단 님이 얘기했던 약간 소외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는 좋아를 해서 혹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뭐 집이 없어나 푸시오프도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취향이 엄청 다르네요. 저는 사실 많이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뭔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또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서로 너무나 다른 각자의 최애 장르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만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소개하며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키템 가져오신 분 있나요? 소시 술 소개해준다고 네네네.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따끈따끈하게 어제 먹은 술인데요. 너무 따끈따끈하다. 이게 한국에서도 고량주가 있다. 약간 이래서 서울 고량주가 있어요. 술마켓이라는 곳에서 사긴 했는데 그 375ml 그 소주 한 병 정도가 40도고 그리고 15,200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5,200원 정도 돼서 저는 이제 한 병으로
두 명이서 두 병을 먹긴 했지만, 뭐 보통은 한 병을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명인들이 만든 술이에요. 그래서 누룩 장인과 누룩 명인이 만나서 한국의 고량주를 만들어 보자. 한국식의 고량주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고량주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약간 연태고량주 느낌인가 싶어서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 오히려 증류주 느낌에다가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위스키 느낌도 나고 약간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이거랑 함께 저는 여름이 되면은 그 보통 하이볼 많이 드시니까 제가 하이볼 저번에 레시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 말고 좀 더 하이볼은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고든스라는 진이 있어요. 그 CU나 요새는 많이 팔더라고요. 약간 용이 그려진 막 약간 그런 모양의 고든스 써 있는 진에다가 홍차 티백을 한 2개 정도 넣으시면은 예쁘게 퍼져요. 그 투명한 술에 빨간 홍차가 퍼지면서 되는데 그런 고든스 자체의 향도 좋은데 그렇게 홍차의 향까지 더해져서 되게 약간 도수 높은 거 치고 되게 향이 좋은 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실 때 조금 약간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싶다. 약간 약간 특이한 향의 술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홍차 티백 2개와 고든스 하나면 고든스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편의점에서 2만 원대일 것 같은데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술을 좀 이렇게 신기하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네, 고든스와 티백 2개, 홍차 티백, 홍차여야 됩니다. 홍차 티백 2개 추천드립니다. 나 이렇게 소시 열심히 얘기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진짜. 영업을 이게 진짜 최애네. 열심히 해주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오크 다른 토이. 게 뭐 다른 게 뭔가 홍차 그러니까요. 티백 이거 아직 어떻게 외우지도 얘기할 못했어. 홍차를 그냥 어디 넣는다고? 홍차를 마시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 술을 곁들여야 되는 거지? 외롭다 약간 외로워. 네. 외롭다 외로워. 진짜 아, 근데 최애 요즘 장르 어렵다. 얼그레이 하이볼이 그렇게 인기가 많던데 아, 아, 맛있대요. 비슷한 느낌 아닐까? 그거를 한번 글로도 저희한테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너무 네, 어려워. 제가 일단은 하이볼 레시피 다시 아, 정리해드리고 제가 레시피들 몇 개 댓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해. 정리 필요해. 저는 어. 네, 키템에 와서 다시 저의 최애 장르를 꺼내보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들은 약간 저의 이제 콘텐츠 취향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충족시키는 SF 소설 작가분이 있어요. 그 김초엽 작가님이라고 요즘 존재가 제가 네, 글리프 그러니까 최근 호에도 작업을 했던 분인데 진짜 이분 소설들이 다 아까 제가 계속 제 취향 말했던 거를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성장 그리고 약간 이게 SF여서 되게 다들 아마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면 좀 엄청 우주 얘기도 자주 나오고 로봇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상해서 볼 수 있는데 책을 또 막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김초엽 작가님 소설 중에 되게 단편집이 많아요. 그래서 단편은 한 편 한 편 읽는 거에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책은 이거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책인 최근에 나왔던 단편집인데 정말 좋고 이분이 아마 그리고 제가 좀 더 영업을 하자면 콩이랑 소시랑 줄도 다 좋아할 것 같은 게 먼치킨이세요. 아, 나 너무 좋다. 내 장르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작가분 자체가 포스텍 석사까지 하신 과학자 출신인데 소설을 이렇게 잘 쓴다고? 이러면서 좀 보다 보면 존재가 먼치킨이시군. 완전 너무 존재 자체가 사기캐다 작가가 이러면서 작가부터 먼치킨. 그거 맞아요. 작가부터 먼치킨. 아, 이런 장르 너무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진짜.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